자, 그러면은요, 우리 두 번째, 이거야말로 또 우리가 두 번째 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권을 달라. 김정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정권이라는 게 저도 정치했던 사람이지만 황당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달라, 그 다음에 시기를 무한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당원 당규를 넘어서는 정권을 달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령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종인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대포장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 참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하고요, 박형준하고 둘이 또 이제 이 이익이 있을 때는 막 짬짬이를 하다가요, 이익이 딱 없고 막 이럴 때는 서로 딴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박형준은 이제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또는 다른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뭐 여기에 박형준 책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백석 아래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녔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이길 수가 없었던 건데요. 자, 하하 호호님, 4.15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삼류 국민, 삼류 유권자.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나리님께서 김종인의 탐욕은, 이거는 두글두글합니다. 거기다가요, 김종인의 부인이 이름이 김미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대 교수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 밑에서요, 논문 지도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김미경이라는 여자 엄청나게 명품 밝혀요. 그래서 무슨 이 논문 조사하고 논문 심사하고 이러면은요, 막 백도 사다 줘야 되고, 뭐 최소한 뭐 에르메스인지 떼르메스인지 그런 스카프도 사다 줘야 되고. 여러분, 근데 이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학교예요. 왜냐, 굉장히 깨끗하고, 왜 여자들이 있으니까, 왜 신부들은 뭐 술도 마시고 막 하지만 수녀들이 이렇게 하는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알토란 같아요. 뭐 이제 호라비는 3년에 이가 서말이고, 뭐 과부는 뭐 이제 아주 알토란 같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대는 굉장히 깨끗한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하게 계속 돈 받아 먹는다, 뭐 애들을 구박하면서 뭐 백 갖고 오라고 막 은근 눈치 준다. 이게 김미경 와이프예요. 김종인의 와이프. 저는요, 어떤 여자하고 사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탐욕스럽 와이프라면 김종인도 탐욕스럽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랑게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1억 원짜리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가 막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 독일 친구가 이 1억 원짜리 시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친구한테 1억 원을 줍니까? 1억 원짜리 시계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억 원짜리 시계 차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재산 신고를 하는데 금괴가 74개인가 80개가 있었어요, 집에. 골드바가.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재산이 몇백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남은행에서 이 사람이 2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형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또 뭐냐, 제가 이제 뭐 하얏트 호텔에 정말 그 국회의원이었을 때 뭐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래도 그렇게 자주 안 가는 거예요. 호텔에서까지 만날 일이 별로, 호텔 커피숍이나 이렇게 만나는 게, 그쪽에서 호텔 커피숍을 지정하지 않는 한은 갈 일이 없는데 그때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봤어요. 응? 그러면 그 호텔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텔에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어떤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다 드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정권을 갖고 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그나마 이제 돈이 없는
이 미통당의 자원을 자기가 호텔에 가갖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통당의 그걸로 다 카드로 다 당대표가 쓰는 판공비로 다 쓸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덜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홀릭인 거예요. 호텔 매니아고. 근데 이런 자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 김종인이 이렇게 전권을 달라. 이거는 뭘 뜻하냐? 당이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은요, 미통당에서 원내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무한대로 해달라. 그리고 당헌 당규를 넘어서는 권력을 달라. 이러면은 뭘 얘기합니까? 당 대표를 뽑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8월 달에 당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이 이렇게 나오면은 당 대표 뽑지 않고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겸임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정말 점령군으로서 미통당에 딱 버티고 앉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이 뭐 임기 무한대에 자리를 달라, 정권을 달라 이럴 때부터 이거 돌았나? 응?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여러분 임기가 무한대입니까? 그러면 아예 자기 김종인 당이라고 이름을 뭐 당 이름도 바꿔야 된다면서요? 김종인 당이라고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내대표하고 그러자도 황교안하고 나경원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 당에서도 아주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정말 안 드려서 그렇지 기가 막힌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더 받으려고 하고 뭐 하다못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한테도 자기 말발을 더 가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다음 원내대표하고의 충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황교안하고 나경원은 같은 당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법조인이라서 왜 그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나가는. 그렇지만은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황교안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하고 지금 새로 되는 김종인하고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이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조경태는 43%의 김종인 비대위를 과연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는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경태라는 사람을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43%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이제 배지가 떨어진 지금 이제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 이래갖고 그 사람들 103명하고 1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0명, 150명한테 쫙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공천을 하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안이 없으니까 김종인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어차피 물러날 사람들이 뭐털어 여기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배지단 사람들이 앞으로 당을 이끌어 간다면 아예 그 사람들만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이른바 중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합의를 하고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김종인 체제로 뭐 심재철이가 오늘 만나서 김종인이 정권을 달라면 심재철이가 오케이. 아니 그러는 심재철이 이번에 이재정이한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도 내가 정한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못 연다. 이렇게 되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미통당 보기도 싫고 이렇지만은 정말 없어져라 이렇게 정말 분노를 뿜곤 하지만, 이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통당이 몇 표가 전체적인 표에서 다 이렇게 보면은 250만 표를 미통당이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가 미통당보다 250만 표를 더 받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미통당 즉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표수는 이번에 보수에서 19명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숫자 이런 걸로 볼 때
아직도 보수들은 정말 건재하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 보수 중에서도요, 투표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 제가 주변에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 지역구에 공천한 사람들 못 찍어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요, 8월 31일 전에 당대표도 못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김종인은 자기 이 식솔들 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원내대표가 더 중요해요. 당대표보다. 그러면은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못 보여줄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진석이라든가 뭐 이번에 뭐 5선을 하는 뭐 조경태라든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와왁거리는 이제 홍준표라든가 또 김태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헤쳐 모이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아예 그냥 헤쳐서 모이자. 우리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하고 이 앞으로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체제로 가게 되면은요.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얘기가 맞습니다. 당을 얕보는 처사. 응? 정말 우리 그 당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느냐. 바로 그런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이 정당이 이 커다란 이제 위기를 오히려 저는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시한폭탄을 오히려 투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거돈 때문에 저쪽 당은요, 민주당은 오거돈 때문에 시한폭탄이 떨어졌고 이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김종인 때문에 시한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이 김종인 빼고 해야 된다. 레시드라님께서 어쩌면 문제는 미통당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황교안을 보수 리더에 앉힌 보수 유권자예요. 그렇죠. 네. 자, 민키벨라님, 홍준표가 왜 당권 안 가져요? 지금 홍준표는 이제 어쨌든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헤쳐 모이자 이런 거는 아마 당을 밖에서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로서는 자기 지지율이 뭐 10.5% 뭐 거기에다가 이제 고만고만하지만은 그러나 또 홍준표가 이제 화력을 또 땡기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금 정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바나님, 네 밖에서 왁왁거리는 표현 딱이라고 우리 하바나님 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슈퍼챗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캔디님께서 김종인 시한폭탄 미래통곡당 네 어저께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미래통곡당 될 수 있고 미래폭탄당 될 수가 있어요. 네. 울사랑맘님께서는 미통당 좀 잘하려고 찍어줬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벤틀리 멤버님께서도 차라리 헤쳐 모여서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내건 당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엘리자벳님 오랜만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민주당이 오늘 이제 호떡집에 이제 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일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뭐냐? 오거돈이가 한 2주 전부터 방콕을 하면서 일체의 얼굴을 내미는 행사에 안 나왔다는 거.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보고 다 받았고 그 내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제 성추행의 정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말하자면은 더구나 면담 중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실이라든가 굉장히 공적인 기관 안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로 보면은요, 이 민주당 것들이 지금 오거돈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방선거에서 이겼죠. 응?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작년에 할 때 어중이 떠중이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얘 어차피 안 될 텐데 너무 함량 미달이야. 이러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거니까 그냥 왜 그냥 빈자리에 두느니 얘를 이렇게 보내자 이랬는데 완전히 다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터질 게 많은데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굶었던 애들이 그냥 뭐 군수되고 뭐 시장되고 이래 가지고 큰일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소도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특히 뭐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큰 사고 칠 것이다. 지방 소도시 시장 애들이 사고 칠 것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부산이 시장 오거더니 여러분 사고 한번 크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오거더니 이 정도로 했을 정도면 여러분 사고 칠 거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